한 발 더 들어가는 고품격 시사대담 뉴스 인사 프라임 시작하겠습니다. 매주 목요일 해문 양이삼의 종횡무진입니다. 두 분 나오셨습니다. 양이삼 목사님, 해문 스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자, 본격적인 이야기 전에 두 분 골프 치십니까? 저는 안 칩니다. 저는 군대에서 쳤죠. 아, 그러니까 저도 공군 군목이었기 때문에 공군은 저도 다 치게 됐어요. 마찬가지로 군 장교를 하면서 법무관 장교를 하면서 사실 뭐 그 좋은 건 아닌데 골프 치는 분위기가 좀 되지 않습니까? 아니, 안 치면은 공군에서는 특히 비행단에 있으면 네. 안 치면은 그 비행단마다 골프장이 다 있어요. 다 체육단장이 다 있으니까요. 있으니까. 저는 이제 처음에는 야 목사가 무슨 골프냐 이러면서 네. 약간 제가 약간 삐딱한 게 또 있고 이래서 네. 그랬는데 그 연습장에 있는 골프병이 타이거 우즈처럼 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목사님 저한테 배우세요. 예, 저 있을 때 예. 배우셔야 돈 버는 겁니다 해서 예. 그때 좀 쳤죠. 그게 또 장교들끼리 또 할 수 있는 게 또 그 공군은 그 별로 그게 없으니까 뭐 골프장을 하는 것 같은데 자, 군 골프장도 많이 가보셨겠네요. 체력 그럼요. 단련장. 그럼요. 예. 태릉 골프장 가보셨습니까? 못 가봤습니다. 아직. 예. 아, 군대 있으면 태릉 골프장 가긴 아니, 전 가는데. 공군이니까. 아, 국방부 골프장이긴 합니다. 그렇죠. 공군 골프장은 비행단마다 다 예, 있어가지고 갈 기회가 있었던 것 같긴 한데 못 가봤어요. 네. 네. 성남 비행장 한성대 가봤죠. 체력 단련장 거기 가봤죠. 가보셨군요. 네, 예. 가봤습니다. 자, 오늘 골프장 얘기를 하는 게 이유가 뭐냐면 대통령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골프장 보도가 나오니까 아이고 그거 골프 친 게 아니고 트럼프 데뷔해서 8년 만에 연습한 거다. 이렇게 해명을 했는데 증언에 따르면 8월부터 계속 쳤어요. 그러니까 거꾸로 같아. 8월 달에 트럼프 될 줄 알았어? 근데 이게 윤석열 대통령이 저 트럼프 만나려고 골프 연습한다고 해가지고 예. 실제로 트럼프 골프 굉장히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 대선 네. 토론회 때도 바이든하고 예, 좋아요. 공격하면서 트럼프는 골프 다 이야기를 하고 확실히, 예. 그 윤석열 대통령의 그 우국의 네. 그 마음으로 골프를 열심히 연습해가지고 이제 트럼프하고 골프를 쳐야겠다 뭐 이런 줄 알았더니 몰래 치고 있었던 계속 게 쳤던 이제 거잖아요. 예전에 예, 장경태 들켜가지고. 의원이 질문했었거든. 그게 한성대 체력 단련장입니다. 네, 네, 네. 성남에 있는 비행단 골프장에 갔던 적 있지 않느냐라고 장관한테 질문했을 때 이거는 그냥 저는 넘어갈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계속 쳤던 거네요. 여기 쳤든 태릉이든 성남 골프장이든 다 군부대 골프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아닐까요? 골프를 계속 쳐왔는데 트럼프가 골프를 좋아한다고 하니까 아이고 잘됐다 여참에 그냥 트럼프 핑계대고 대놓고 치자 이런 분위기가 아닐까. 근데 이거는 해명 자체가 거짓말로 보여지지 않을까요? 뭐 거짓말이라기보다도 이제 핑계겠죠. 정확히 얘기하면 이제 허위를 말한 게 아니라 그럴듯한 구실을 붙인 거니까 핑계인데 그래서 저거를 이제 곰곰이 생각해 보면 저게 그럼 아예 뭐 일종의 해프닝이다. 하고 있는데 저게 그 전통적인 가치로 보면 저걸 갖다가 교원 영색이라 그래요. 간교한 속임수라는 거예요, 말로 속임수. 그 간교한 말로 꾸며댔다 이거. 아유, 강교하지도 못해요. 다 걸리잖아요. 이제 골프 쳤다 그러니까 트럼프 만나기 위해서 소리를 연습했다. 하노. 그래서 이제 그렇게 넘어가면 되는데 이제 뒤에 추가 사실은 나오면서 사실은 핑계대다 걸렸으니까 뒤통수 극적하면은 네. 예, 넘어갈 것이지 뭐 처벌을 할 수 있는 아니, 뭐 처벌할 건 아닌데 아니죠. 전통적인 가치에 보면 저 절대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안 되죠. 그 이른바 리더, 예. 소위 군자가 교원 영색을 하면 그 절대 금기 사항이거든요. 누가 믿고 따르겠습니까? 교원 영색도 영색이지만 지금 또 보도된 거에 따르면 그리 수차례 뭐 계속 골프 치러 갔었고 골프 치러 간 시점도 문제예요. 네, 도발 네, 있을 네. 때도 갔고. 맞아요. 아니, 대통령이 사과 기자회견하고 다음날 골프 치러 가는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지 예. 않습니까? 기대할 것도 없다. 그러고 나서 이제 바로 봤더니 뭐 아니나 다를까 분노 유발이었는데 저는 이제 이 생각 들어요. 골프하면 특히 이제 뭐 대통령이나 세계 정상들 중에 골프하면 생각나는 인물이 하나 있죠. 누구죠? 아베 아닙니까? 아베. 아베 트럼프랑 치고 그 뭐. 벙커에서 굴러갔던. 예. 그래서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볼 때는 이제 저도 골프를 몇 년 쳐보고 이런 사람으로서 과연 저 체격으로 얼마나 잘 칠까. 아니요, 또 조선일보에서는 되게 칭찬 보도가 있더라고요. 장거리 타자고 보기 플레이는 가능하다. 뭐. 그런 보도를 하는 게 말이 됩니까 지금? 아니 뭐 그 오비나도 장거리는 다 예. 멀리 칠 수 있기 네. 때문에 해서 저는 아베가 되고 싶어서 이러나? 네. 또 하나만 더 짚어보면 뭐 골프장에 본인이 가기 위해서 앞뒤 10팀 다 빼버리고 이 민폐를 끼쳤던 그렇죠. 거잖아요. 또 국방부 장성들
풍선 때문에 너희들은 골프 못 친다고 취소시키고 그 자리에 들어가서 골프를 쳤다라는 거거든요. 더 충격적인 거는 태릉 골프장에 가가지고 우리 한국 국내 골프장에는 카트 타고 잔디에 들어갈 수 있는 데는 없습니다. 동남아는 뭐 그게 가능하지만 가능한 곳이 있지만 근데 대통령이라고 카트 타고 막 들어갔다고 하거든요. 미국 스타일로 했네. 미국 스타일로 하면 안 되잖아요. 10팀 취소시키고 갑작스레 방문해서 등등 봤을 때는 뭐 전 해명도 해명이지만 이런 행동들이 다 좀 정말 불쾌합니다. 솔직히 말해서. 예. 근데 그거는 이제 뭐 개인의 인격적인 문제가 가지고 인격적인 소양이 좀 부족해서 개인으로 그렇게 하는 걸 뭘 하지 않는데 대통령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대통령이 밑에서 그랬을 수도 있고 하여간 뭐 소양이 좀 부족했던 거겠죠. 세심치 못한 건데 하여간 그거는 그렇다 치더라도 저는 하여간 둘러대기를 한국 저거 교원 영세가 저거 아주 죄까지는 아니지만 사람들에게 신뢰를 하루아침에 잃어버려서 아주 무거운 과오라고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질문을 계속 드리는 이유가 지난번에 명태균 씨하고 그 목소리 나왔잖아요. 명태균 씨 해줘라 하면서 뭐 그거만큼 이 골프 지금 논란도 전 커 보이는데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아니 엄청 큰 거죠. 근데 대통령이 자기가 하는 말을 다 둘러대기인데 누가 신뢰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그러잖아요. 입 벌고 입만 열면 거짓말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다 들통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성남, 태릉 이런 데는 웬만한 군인들 못 갑니다. 아주 좋은 골프장이고 부킹이 어렵습니다. 그리고 왜냐하면 이게 완전 서울에 있고 수도권에 있기 때문에 웬만한 계급을 가진 사람 못 가고요. 저도 소령 출신인데 군에 있을 때 좀 쳐봤어요. 부대 티 같은 걸로. 제대하고는 제가 딱 한 번 정말 예외적이라 한번 가봤거든요. 거의 뭐 어렵거든요. 주로 뭐 참모총장 출신들 예비역 뭐 포스타 태릉 골프장 매우 좋아요. 아주 좋습니다. 이제 가봐야 되겠네. 매우 좋아요. 못 가봤어요. 군 체력단련장이 아니고요. 민간 골프장하고 똑같은 식에 된 군 골프장이거든요. 매우 좋습니다. 매우 좋습니다. 아무나 못 가요. 근데 다 장성들 높은 양반들 출신인데 앞뒤 팀 다 뭐 열 몇 팀 줄이고 이랬다는 거는 야 이거는 진짜 군인들도 꼭지 돌 일입니다. 아유 알겠습니다. 하여튼 골프 얘기하니까 뭐 본인 말씀대로 트럼프 외교 때문에 한다고 하니까 트럼프 쪽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트럼프 당선인 일론 머스크를 이게 저는 잘 모르겠는데 정부 효율부 이런 부서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수장으로 임명을 했어요. 인사는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 트럼프가 뭐 일론 머스크가 아주 대선 승리에 고맙겠죠. 공헌을 했으니까 1등 공신이죠. 효율성 위원회 위원장 장관급으로 발탁한 거 아주 뭐 대단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뭐 일론 머스크를 발탁한 거에 대해서 많은 사람이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뭐 얘기하는 거는 뭐 중복될 것 같고 저는 이번 트럼프 인사에서 그 두 사람을 주목했는데 하나는 누구요? 그 루비오라는 그 국무부 장관을 루비오라는 사람을 그것도 임명했는데 루비오가 쿠박이에요. 그래서 중남미 출신을 국무장관으로 해서 트럼프가 그 중남미를 신경 쓰겠구나. 아주 특이한 생각. 아마 국경 문제일 것 같은데요. 거의 처음 아닌가요? 그렇죠. 쿠박이가 미국 국무장관 됐다는 건 그 굉장한 일인데. 적성부가 깜짝 놀랐고 또 하나는 그 국가안보보좌관을 마이크 왈츠라는 사람입니다. 군인 출신입니다. 하원 의원이고 그래서 아주 강경파인데요. 그러니까 장관은 의회의 견제를 받아야 되니까 국경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을 해서 중남미 문제 해결하고 그 국가안보보좌관은 군인 출신을 임명해서 아주 이 사람은 중국에 대해서 강경한 발언을 일삼았던 사람인데요. 이 대중 강경책을 위해서 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에 왈츠를 임명했다는 거에서 트럼프가 중국은 직접 챙기고 남미는 의회와의 조율 속에 챙긴다는 자기 전략을 아주 명확하게 쓴 거에 대해서 트럼프가 뭐 결기가 섰구나 뭐 그런 느낌 좀 저는 받았습니다. 이게 재수생인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일기 하다가 4년 동안 절치부심이라고 표현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했다고 했기 때문에 그런 게 느껴져요. 인선도. 내가 정말 원하는 인선 해야 된다. 결기가 느껴집니다. 거기에 이제 트럼프가 한마디 더 한 게 물론 트위터로 했지만 주위에서 폼페오라는 사람하고
추천했던 분인데 폼페오는 쓰지 않겠다고 완전히 그때 달랐죠. 여기 네. 하겠죠. 예. 그래서 그 자기에게 그 추천하는 사람들에게 명확히 선을 그었기 때문에 자기 정책 방향을 분명히 한 거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봐야 되지만 뭐 이 우리 대통령은 이제 오늘부터 순방 갑니다. 에이펙도 있고 G20 정상회의가 있는데 이 트럼프 당선인하고 만나기는 만날 것 같은데 네. 뭐 해동을 추진은 저는 글쎄 만날 수 있을지 그것도 좀 의문이긴 하고요. 일단- 어떤 내용이 될까요? 일단 그 미국 그 이야기를 좀 대해가 네. 보면 같이 효율성위원회가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볼 때는 이제 처음 생기는 건데 네. 그게 한마디로 얘기해서 구조조정하겠다는 거죠 정부를. 그러면 일론 머스크라고 하는 기업가를 통해서 공무원들 다 잘라내겠다, 네. 자르겠다. 그 실제로 그런 그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제 트럼프가 지금 했던 이 지난 1기하고는 완전히 다른 상황이라고. 180 달라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네. 공화당 내에서도 그때는 뭐 강요들도 말 안 듣고 뭐 국방위원장도 국무위원장도 그렇고 말을 안 들었는데 네. 장관들이 지금은 공화당 내에 자금을 누가 쥐고 있냐면 며느리가 쥐고 있다 그러고요. 그건 무슨 말입니까? 그 공화당 내에 어. 자금을 담당하는 사람이 며느리래요. 진짜 며느리요. 네, 자기 며느리고 그리고 상하 의원들이 이제 다 공화당이 됐습니다. 네. 그러면 트럼프 세상이 된 거예요, 비로소. 그리고 또 한 가지 달라진 게 그 뭐 폼페이오 얘기하셨지만 트럼프가 대놓고 네오콘들 배제하겠다. 이래서 아마 우리가 전혀 다른 세상, 트럼프가 정말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하는 그런 세상을 보게 될 텐데 그러면 지금 말씀 이해가 보면 이제 우리 대통령 어떻게 되냐? 준비가 돼 있냐? 괜찮냐? 뭐 제가 볼 땐 이렇거든요. 머리 잘 돌아가는 깡패와 예. 멍청한 깡패가 만나서. 아, 근데 머리 잘 돌아가는 깡패가 큰형님이야. 예.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나라가? 뭐 사실 정답은 뭐 볼 것도 없을 네, 것 같은데 볼 것도 답은 없죠. 딱 나와 있는 것 같은데요. 제가 볼 때 뭐 14조 내놔 하면 그냥 갖다 바칠 수도 있는 사람이다. 아. 이게 지금 심각한 상황이라고 봅니다. 매우 심각하다. 네. 그렇기 때문에 뭐 트럼프한테 외교 잘해야 된다. 이 얘기는 우리 국민들 다 공감할 것 같은데 골프로 안 돼요. 골프 같은 걸로 되지도 않아요. 근데 트럼프가 네. 당선되고 한국에 대한 첫 마디, 네. 이를테면 서원이라고 하는 네. 거를 아주 특이한 말을 했는데요. 조선업과 관련된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막 조선업계 신나고 대통령도 우리가 미국에 선박을 수출한다고 해서 이제 가서 만나면 아마 조선업 이야기를 할 것 같은데, 네. 근데 여기에 함정이 있어요. 뭐죠 함정이? 이 미국이 조선업에 관심을 갖는 이유는 그 왈츠 때문에 그래요. 왈츠가 지금 군인 말한 출신인데요. 왈츠. 예.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는 함정의 군함 회수가 부족하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중국 견제를 위해서 미국은 군함 보유수를 늘려야 됐다는 게 왈츠의 지속적인 주장이었어요. 항공모함은 많잖아요. 그거 아니, 말고 이제 다른 그렇죠. 다른 구축함 예, 이런 것들. 구축함 그런 것들을 늘려서 중국의 해양 진출을 견제해야 막아야 된다. 된다는 게 지금 국가안보보좌관으로 지명된 왈츠의 생각이었는데 이걸 트럼프 받아들였다는 거죠. 그래서 그 미국 군함을 한국에 만들게 하겠다는 우리가 거예요. 지어주는 거네요. 아니 근데 조선? 문제는 뭐냐면 네. 우리가 지어주면 그나마 다행인데 네. 트럼프는 바이든한테 배워서 네. 그거지 않습니까? 트럼프는 관세만 이야기했는데 바이든은 아예 공장을 다 미국으로 가져와 이랬잖아요. IRA죠 그게. 공장을 다 가져와서 무역 흑자가 지금 500억 달러가 넘었다는 거 아닙니까? 네. 우리나라가. 그런데 문제는 그게 뭐냐면 다 공장 짓느라고 자재가고 뭐하고 다 가니까 그게 넘어간 거예요. 가죠. 넘은 거예요. 예. 그러면 결국 이게 뭐 조선업이 지금 좋다고 헬렐리 할 때가 아니에요. 이거 다 뺏기는 거예요. 미국에 와서 지으라는 지금 거니까. 그 보조금 관련해서도 그렇습니다. 가긴 다 갔는데 만약에 트럼프가 예. 반대로 해버리면 다 뭐가 됩니까? 큰일 나는 거 아닙니까? 아니 근데 조선업 문제는 그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더 큰 거는 네. 미국 군함을 한국에서 대대적으로 만들기 시작하면 중국이 어떻게 그렇죠. 가만히 생각하겠어요? 안 있죠. 그렇죠. 가만히 그래서 안 있죠. 한국이 중간에 낀 고래 싸움에 안 돼요. 새우등 터지는 형태로 가게 되지 않을까 저는 그 굉장히 우려 미중 섞인 갈등 양상에서 우리가 잘 껴서 터지지 않으려면 견제를 잘해서 이쪽 저쪽 잘해가지고 그러니까요. 지렛대를 이용해야 되는 거 그래서 아닙니까? 윤석열 대통령 만나가지고 야 조선업 밀어줄 테니까 미국 군함 좀 많이 만들어라 해서 오케이 하고 오면 그 다음에 이제 중국의 반응이 굉장히 그 유감스럽게 생각할 텐데 그러니까요. 이제 그 갈등이 더 증폭되는 거 외교적으로도 아닌가. 문제, 경제적으로도 문제. 지금 바이든 때에
우리 코스피 지수가 14%가 빠졌다고 네. 합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해야 될 우리의 주력 산업들이 미국으로 넘어가가지고 미국에서 그렇죠. 공장을 짓고 하니까 만약에 바이든이 계속 집권을 하면 네. 큰 문제는 없었겠죠. 해리스가 됐다면. 왜냐면 그 연속성이 있으니까. 지금 정반대의 결과가 된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자체도 경제적으로는 우리에게 이로울 건 하나도 없는 상황이다. 그러니까요. 근데 그거를 트럼프 입장에서는 바이든이 잘해줘서 땡큐 그걸 받고 네. 그리고 그러니까 건설 회사도 들어오고 예. 그리고 관세도 높이고 그러면 이렇게 어떡합니까? 가는 거예요. 보조금을 안 주고. 네, 그러니까 보조금을 안 줄 수도 있고 줄 수도 있다 하나도 문제고. 저는 안 줄 것 같은데 그래 되면 최악의 결과가 방위비대로 10배 이상 내야 되고 완전 최악의 결과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리더의 어떤 그 결단 판단이 매우 중요한데 자, 만납니다. 이제 뭐 또 바이든하고 지금 끝나가는 바이든하고도 만난다고 일본 총리하고 3자 만난다. 이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근데 바이든 이제 집에 가야 되고 이시바는 반쪽 찍고 왜 윤석열 될지 대통령은 모르겠는데. 탄핵 위기에 몰렸는데 이시바도 좀 위기고 우리도 그렇고 저기도 그렇고 다 그런데 그 이제 이른바 한미일 삼각 공조의 처참한 현실을 보여주는 만남이 되지 않을까. 정상들로 봤을 때는 너덜너덜 아니에요? 너덜너덜? 정상들로 봤을 때는요. 네. 그게 저는 굳이 봐야 되나 싶기도 한데 요번에 다른 얘기하는데 순방길에 김구에서 빠졌습니다. 네.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글쎄요, 이제 이거는 뭐 소나기는 피해 가자 이런 느낌인지 뭐 솔직히 저는 별로 관심이 없어서 뭐 가든지 말든지 이런 마음이 들어서 네. 뭐 그렇게 대답 뭐라고 말씀드리고 싶지도 않고 예. 그러니까 지금 바이든을 만난다고 하는 게 도대체 왜 그럴까? 무슨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 뭔가 바이든한테 더 쪼르거나 아니면 뭐 청구서 같은 거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예요.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개인적 생각인데 대통령은 공직이에요. 되게 중요한. 그러니까 그 사람을 누굴 만나는 게 다 공직으로 그렇죠. 만나야 되는데 이 사람은 개인으로 만난다는 느낌이 자꾸 들어요. 네. 가장 나쁜 거죠. 네. 대통령은 대통령과 총리가 만남이 되는데 인간 윤석열하고 인간 바이든의 만남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렇네요. 그런 네. 만남은 의미가 사실 없는 거거든요. 그러면 안 되는 거죠. 하면 대통령으로서는. 안 되죠. 그럼요. 뭐 개인적으로 왜 만납니까? 자연인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대통령이잖아. 좀 안타까워요. 혹시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게 아닌가. 저는 그래서 조금 불안하기도 해요. 일단 그 워싱턴 선언에 네. 대한 그 이행 과정이 지금 있는데 이행 과정이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트럼프가 됐기 때문에 윤석열 입장에서는 바이든한테 이제 빚쟁이처럼 가가지고 빨리 빚 갚으라고 재적을 해야 되는 부분이 네. 분명히 있을 값을 겁니다. 능력이 있냐고. 능력이 없는데요. 그래도 최근은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것 때문에 너무 강박관념 때문에 간다면 저는 그나마 다행인데 정말 개인적 친분 관계 네, 마지막 네. 인사하려고 간 거라면 이거는 최악이거든요, 사실은. 그렇죠. 오히려 트럼프한테 잘 보여야 돼요. 그럼요, 당연히 그래야죠. 국가 대통령이라면 당선인한테 잘 보여야 되는데 권력 끝난 사람한테 가가지고 회담하는 게 맞냐 이 생각이 자꾸 들어서 절망입니다. 마음이 절망. 조금 네. 아픕니다. 네. 그래서 이거는 개인적 자격이 아니거든요. 공직 대통령 자리로 가는 건데요. 자, 국내 이슈 좀 해보겠습니다. 자, 김건희 여사 얘기를 좀 했었는데 김건희 특검법 수정안으로 이제 오늘 본회의 통과가 될 것 같은데 뭐 거부권 행사도 될 것 같고요. 네. 저 궁금한 게 또 돌아왔을 때 예. 3분의 2 넘을까요? 그 2024년도는 방어하지 않겠습니까? 올해는 방어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왜냐하면 이제 그 시기가 좋지 않아요. 네. 예, 왜냐하면 그 돌아왔을 때 연말에 뭐 온갖 이슈가 서로 점철되고 쌍방이 진영으로 갈라져 가지고 격렬하게 대치하는 상황이 12월에 올 때인데 그런 진영의 대치 국면에서는 이제 이탈표가 나오기 그렇게 쉽지 않기 때문에 네. 2024년은 무난하게 한번 방어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올해까지는 괜찮을 것이다. 뭐 들어보니까 분위기가 이렇게 썩 이게 3분의 2가 넘을 수 있는 상황 분위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거는 여당에서 뭐 그 특검법이 꼼수 악법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검이라고 하는 게 언제부터 악법이었는가? 그리고 정작 그 지난 대통령들 특검 다 했고 네. 그리고
자기가 특검으로 여기까지 온 사람 아닙니까? 지금 그러니까요. 대통령이 네. 특검 때문에 대통령까지 된 사람이 여당에서 그런 말을 과연 할 수 있는가? 예, 아무리 국민들을 바보로 알고 진짜 그 우습게 알아도 좀 너무한다. 요즘 정치가. 예. 특이한 것 같아요. 이게 사실은 본인이 특검을 계속했고 특검 때문에 대통령까지 됐는데 그 특검 위원이다 이런 말을 하는 게 저게 준비된 기자회견이었는지 아니면 즉흥적으로 그냥 생각나는 즉흥적이라도 이건 얘기하면 안 되는 거로 아니 본인이 보이거든요. 특검과 관련돼서 너무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본인이 한 게 다 위헌적인 그렇지. 행동을 내가 위원적으로 살아왔다. 인권 침해를 이거겠죠. 본인이 해가지고 대통령 됐다 이렇게밖에 아니,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안 윤석열 사귀잖아요. 대통령의 매력은 툭툭 던지는 솔직한 그 본의 아니게 내뱉는 실언과 그 네. 소탈함, 뭐 뚝심, 뭐 약간 정직해 보이는 네. 그런 것들이었는데 뭐 그런 것들이 기자회견에서 뭐 툭툭 나왔던 것 예. 같은데 근데 그런 분이 어떻게 골프는 그 트럼프 때문에 쳤다고 거짓말을 자, 알겠습니다. 자, 오늘 또 그리고 중요한 또 재판들이 있습니다. 김혜경 씨 오늘 이재명 대표 배우자죠. 판결도 있고요. 내일은 또 이재명 대표 1심 선고도 있고. 자, 어떻게 이 선고 재판 두 분한테 좀 질문 드려봐도 될까요? 뭐 예상하기는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러나 분명한 거는 김혜경 여사 같은 경우에는 10만 얼마인가 그렇고 네. 그리고 그것도 자기가 쓴 게 아니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그거를 검찰은 억지로 기소를 하고 뭐 이재명 대통령 마찬가지, 이재명 대표 마찬가지. 아마 우리 뭐 시청자분들은 이게 뭐 기소거리도 안 되고 재판거리도 안 된다는 걸 다 아실 거예요. 그런데 정치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자기들의 죄나 자기들의 부끄러움을 모면하기 위해서 상대방의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런 정치라고 하는 게 참 뭐라고 해야 될까 비루하고 진짜 참 정치 치사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생중계까지 계속 하려고 했던 거 그러니까요. 아닌가요? 예, 예. 예. 그렇게 해서 뭐 악마화 시키고 또 뭐 지금 길거리 다니다 보면 뭐 제명아 감옥 가자 뭐 이런 깜빵 가자 이런 프랜카드도 걸려 있고 이러던데 저는 이재명 대표 볼 때마다 참 이 양반 존경스럽다. 그거 하나만 봐도 예. 저 같으면 진직 때려쳤을 것 같아요. 아하. 정치고 나발이고 내가 진짜 이꼴 당하자고 내가 이렇게 살아? 예. 진짜 그랬을 것 같아요, 저는. 왜냐면 본인은 알잖아요, 그게 아니라는 거를. 그러니까 그런데 어찌됐건 뭐 야당의 대표고 카운터파트로서의 그 악마화라든지 이런 것들을 잘 견디고 계신다는 것 자체가 저는 참 대단하다. 예. 스님도 한 말씀 주십시오. 근데 그 11월 15일 네. 또 시작해서 내일 예. 또 25일 날 위증교사 네. 선고가 있습니다. 그 일종의 타임라인이 네. 이제 하나가 이제 맞습니다. 마무리되기 때문에 네. 이제 11월 15일부터 시작해서 12월 31일까지 네. 무한 대치 국면으로 가겠죠. 그럴 그래서 수밖에 서로가 없겠죠. 서로를 향해서 무한 대치 국면을 만드는 쪽이 그 집권당에서는 아마 유리할 거기 때문에 그 무한 대치 국면 네. 속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 문제라든지 네. 김건희 여사 특검 문제라든지 하니까 그런 양쪽의 진영으로 갈라가지고 좀 더 강경한 네. 대치 국면이 이어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대로 15일 날 1심 선고 있지만 25일 날은 위증교사 선고가 있고요. 네. 28일 날 또 본회의가 있습니다. 그때는 추측하건대 다시 돌아왔던 거부권 행사에 돌아왔던 그거를 이제 이 3분의 2가 통과되냐 안 되냐의 부분인데 뭐 조심스러운 얘기긴 한데 이 선고하고도 연관성이 있을 그럴 것 같아요. 만약에 수가 뭐, 있습니다. 뭐 이건 가정이니까요. 이거 다 무죄 나면 저는 28일 날 본회의 때 조금 국민의힘 의원들이 좀 동요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것도 아마 말씀대로 만약에 또 유죄가 난다면 또 완전 대치 국면이 될 수도 네. 있고 여러 가지 상황이 좀 전개될 가능성이 그래서 있을 것 어찌 같습니다. 보면은 그 판사에게 대한민국의 운명을 맡겨놓은 상황과 다를 바가 그래서 없는. 이거를 정치의 사법화라고 지금 표현하지 그러니까요.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게 지금 대한민국의 운명이 어찌 보면 판사 일개 판사예요. 한 명한테 판사 한 예, 명한테 판사 한 네. 명에게 지금 결국 뭐 4명이겠지만 이제 뭐 재판 자체가 그러니까 네. 그런 상황에서 이런 상황이 되었다는 것 자체가 좀 정치가 좀 너무하다 진짜. 슬픈 게 그 판사 한 분이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해 버리면 민주당이 없어질 수도 있어요. 선거 비용 30억 다 토해내야 되고 그러니까요. 예. 그럼 정당이 없어질 수도 있는 뭐 그 정도는 알겠지만 그런 모든 책임감을 그 법원의 그 판사 한 명 아니면 3명 네. 한 명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그 사람한테 맡긴다.
이게 과연 맞나? 지금 이런 말씀하신다는 여당에서 거잖아요. 이러지 않겠습니까? 4개 중 하나라도 걸려라. 네. 그런 심정으로 다 기소하고 검찰을 활용했겠죠. 네, 하나라도 걸려라. 알겠습니다. 그만큼 법원이 그렇게 끼어드는 게 맞냐 이 생각도 들긴 드네요.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두 분 말씀 감사합니다.